안녕하세요.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저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신축 아파트를 소개하고 파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실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도서관이다 생각하고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리뷰를 하나씩 올리면서 저도 성장하고 유튜브도 올려가면서 유튜브에서 뭔가를 남기고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켰는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지금 읽은 책은 이건 두 번을 읽었거든요. 분양의 신. 지금은 15년에 나온 거고요. 지금은 품절이 됐고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책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계통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책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힘들 때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팔았는지 궁금해서 예스24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15년이었고 품절이었고 그래서 알라딘 해서 중고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 번을 읽었습니다. 분양의 신. 1년 만에 빌라 100채를 분양하고 되는 방법을 깨닫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통해서 연봉 10억을 받는 분양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월급이 많이 없고 비율제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분양을 하면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일이지만 분양이 안 되면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든 일입니다. 자, 아파트형 공장 분양으로 1년에 10억을 번 남자. 1년에 10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얘기고,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한 달에 아파트형 공장을 10개를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우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의 신. 이분은 영업직을 하다가 우연찮게 부동산을 알게 돼서 부동산 영업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부동산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빌라 100채를 팔아서 성공리에 상당히 잘 팔아서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스카웃이 되어 갔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나 혼자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책, 그 다음에 외생 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내생 변수까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책도 봐야 되고, 정치자들이, 위정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해외 변수, 여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얼마나 되는지, 금리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는지 디플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걸로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남은 거는, 시간이 많이 있는 거 손님이 없습니다. 거래 절벽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정말 최악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는 스터디 카페다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자, 포기하면 죽는다. 그래서 빌라를 100채를 팔고 난 다음에 소문이 났는데 그리고 난 이후로 6개월 동안 나라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이 확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아무래도 부족했겠죠.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로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한 가족의 가장이었는데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는 관계로 와이프랑은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항상 이런 마인드로, 인생에서 포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쉬운 방법은 가장 뒤로 미뤄둬야 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다. 포기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포기는 잊어버려라.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분은 공부를 잘했던 분은 아니고 공고 그리고 야간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고 야간이면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을 하면서 우연찮게 책을 읽게 됐고 성공학 강의를 듣게 됐고 오디오를 듣게 됐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가게 돼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평생 공부는 평생 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스스로를 다질 수 있는 거구나 라를 깨닫고 계속 독서를 하고 인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성실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10억을 벌 수 있는 분양의 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까지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의지와 신념으로 공부를 많이, 의지와 신념으로 했겠죠. 자, 인생을 걸고 6개월만 미쳐라. 인생에서 6개월은 짧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일에 미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 2010년 9월 정부 정책으로 빌라 분양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분이 했던 하루 일과 과정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차에서 오디오 강의 듣기. 아침 7시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단 나눠주기. 아침 9시 10분에 어제단 현수막 수거하기. 사무실에 와서 휴식 취하기. 아침 10시 다시 건물 오르내리며 전단 묻히기. 점심 먹고 3시 30분까지 건물 오르내리며 전단 묻히기. 3시 30분부터 현수막 붙이기. 5시부터 고객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블로그 활용하기. 자, 이렇게 하루 일상을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말은 쉽지만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지만 말은 쉽지만 이걸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한다는 거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업은 사람을 대면하고 혹은 전단지를 나르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금방 사기가 꺾일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월급이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거나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통화 중 질문에 답변만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홍보하다 보면 이제 전단지나 이런 걸 보고 전화 문의를 주겠죠, 고객들이. 그러면 통화 중 질문에 답변만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화가 오면 반대로 내가 질문을 하여 만날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된다. 전화로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해도 고객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또는 이번 주에 방문하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한 가지씩 생각해 놓아야 한다. 이게 팁이라면 팁이겠죠. 시간을 아껴라. 부지런해라. 아주 평범하지만 누구나 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 자, 그리고 자, 이분이 또 했던 건 아침 7시에 사무실 도착하여 10시에 일해본 적이 있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삶을 살아보았는가? 그렇게 살면 돈을 벌지 말라고 해도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남들이 하는 만큼 일하면 돈을 벌 수 없다.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만큼 해봐라. 삶이 바뀔 것이다.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다면 잠시 덮어두고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실현, 액션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성공 목전이다.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성공의 다다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2%가 부족한데 그 2%를 채우면은 나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2%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일을 포기한다는 거죠. 자, 당시 나는 카드론 대출을 받을 만큼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는 길만이 살 길이었다.
현수막을 보고 고객에게 전화가 오기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거듭 다짐을 하였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PVC 현수막 1500장 작업을 마쳤다.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밤 8시에 도착해 밤 11시까지 풀타임으로 작업을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 광고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살 길이었기에 그것에만 집중한 것이었다. 눈물을 흘린 그날 밤 이후에는 불필요한 다른 것들은 의식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강남에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통 보면은 다 해봤다. 근데 효과가 없었다 하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강남에 내가 다 해봤는데 효과 없어. 이렇게 단정 짓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 그것은 하루 이틀 하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금방 포기하면 당연히 성과가 없다. 그런 분들은 어느 지역을 해도 대답은 같을 것이다. 내가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매일매일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봤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거 효과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어디선가 불끈 힘이 솟아오르기도 하였다. 한우물을 팔아. 비록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아도 말이다. 더 깊이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온다고 다른 자리로 옮기면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저도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한우물을 파는 성격이 좀 못돼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좌절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거는 그래, 한우물을 팔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생각만 하고 이 우물만 파면 계속 파다 보면 물이 나올 텐데 파다 말고 했으니 목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저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올인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보고 이와 관련된 투자책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스케일이나 적성이나 부동산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을 해서 저는 행복한 선한 복부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우물을 팔아. 비록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아도 말이다. 더 깊이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온다고 다른 자리로 옮기면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김미경 선생님이 강사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한우물을 계속 오래 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독서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빈 책장을 보고 저기에 내가 읽은 모든 책을 채우리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면 느끼는 건데, 항상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모두 다 책을 읽어라, 독서해라, 글 써라, 공부해라. 그게 진리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느 책에나 마찬가지로 책을 읽어라, 글 써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가 뭔가 실행력 있게 뭔가 실행을 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귀인을 만난다. 열심히만 해도 기회는 찾아온다. 밑바닥에서 결과도 없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기회는 찾아온다. 나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다. 포기하지 않는 자 기회를 잡아라. 포기하면 귀인도 없고 기회도 없다. 열심히 일한 당신 기회를 누려라. 열심히 일해야 진정 기회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파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형 공장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파니? 너만 알지 말고 비법 좀 알려줘라. 비법 좀 말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자주 보면 방법이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씀이시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 뇌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창의력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근성도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도 생기고 그리고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생각도 떠오르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전부 다 항상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내용은 항상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읽으세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성공은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성공은 어느새 저만치 멀어져 간다. 작은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하자. 반드시 큰 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하나씩 해갈 때 큰 성공을 이룬다고 봅니다. 현수막 마케팅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한 번에 고객이 몰려오는 경우는 없다.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수막을 달아라. 언젠가는 그 현수막이 밥값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말입니다. 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이상으로 2배 넘는 규모의 물건을 분양받았다. 그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을 팔면서 사장님이 관심이 없었대요. 이런 분양 물건이 있는데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좀 사주시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면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틀 가고 3일 가고 가서 청소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이상으로 2배 넘는 규모의 물건을 분양받았다. 나의 도움이 결국 사업적인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한 번 만난 고객뿐 아니라 한 번 문의해온 고객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나를 찾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말이면 항상 문자를 보낸다. 만난 고객이든 문의해온 고객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말도 정상 영업한다고 하면서 수시로 문자 발송을 한다. 좋은 정보가 있을 때도 정리해놓은 모든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릴 만하면 안부 전화까지 한다. 항상 꾸준히 끊임없이 나를 상기시키고 이 물건을 상기시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정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고객이 1명, 2명, 3명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고객이 또 친구를 소개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간혹 전화 한 통화로 끝내거나 약간 주저하는 듯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럴 때 더 열심히 한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고객을 설득한다. 절대 스스로 선을 긋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니즈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원하는 사무실이 무엇인지, 가격이 어떤 건지 아니면 구조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지가 어떤 입지여야 되는지. 그러면 그 니즈에 맞게 꼭 우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무실을 소개해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객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은 어디일까? 고객 중심으로 사고력을 키우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언제까지 세상 탓, 시장 탓, 고객 탓만 할 것인가? 세상이 이상해서 매매가 안 되고 고객이 까다로워서 매매가 안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일단 고객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 사람의 업종과 가진 돈 그리고 취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원하는 충수라든가 햇빛을 많이 받고 덜 받는 것에 민감한지 인테리어에는 관심이 있는지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만 하고 고객의 답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객은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고객이 취향을 말했을 때 그 취향이 반영되도록 상품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이 좋아하는 층과 가장 비슷한 위치에 호실을 준다거나 시스템 난방기를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답변만 하지 마라. 능동적으로 질문 고객이 궁금증을 갖게 하라. 내가 가진 패를 다 보여주지 말고 내 패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라. 그럼 그 고객은 당신을 만나러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감과 전문성으로 승부하라.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사장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인연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또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더욱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부동산 계약 시 해야 할 서류 업무도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고객이 아닐 때, 내 고객을 데려다가 만 고객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친절을 베풀고 다음 현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할 때 한 번 제공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내 성공의 요인 중 하나가 고객들을 잘 관리한 것이다. 첫 번째,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오래 지속하라. 두 번째, 한 번 연락한 사람이라도 주소록에서 지우지 마라. 세 번째, 고객의 자세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라. 전화가 왔을 때 이름만 보고도 어느 지역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메모란에 이름, 날짜, 시간,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해서 휴대전화에 일단 저장한다. 하지만 휴대전화에만 저장하면 안 된다. 엑셀 파일에 표를 만들어 또다시 저장하고 단체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문자 천국 같은 사이트에 저장한다. 저녁에는 오늘 한 일, 다이어리에 만난 고객들을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몽땅 날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물론 네이버 주소록 어플을 깔아서 수시로 저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객 정보 관리는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의외로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라. 그 리스트 중 한 사람이 당신의 계약자가 될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업 무한 반복에 달려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 바로 성실합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렇게 꾸준하게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분양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해보고 싶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가장 좋은 리더는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다. 파이팅이 넘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라. 내가 힘들 때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기운을 차리게 될 것이다. 팀워크가 살면 팀원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목표를 세워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하라. 마음을 다한 태도가 인생 역전의 시작이다. 네. 오늘은 처음 책 리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어설프고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책 리뷰도 해보고 다른 것도 찍어보고 그리고 편집도 한번 해보고 해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 시도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책을 읽는다고 해도 실행을 하지 않고 그 실행력으로 인해서 돈과 결부되지 않고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읽었던 시간들은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집중해서 책은 동안 꾸준히 많이 도서관도 다니면서 많이 읽기도 하고 읽으려고 노력도 하기도 했는데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제는 책을 읽고 밑줄을 긋고 써보고 글쓰기도 해보고 유튜브도 찍어보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계단을 하나 밟아갈 수 있게끔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어서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조금 유튜브에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아줌마의 노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